네, 안녕하세요. 저 평소에 감독님 작품 정말 좋아하는 팬입니다. 이번 영화도 정말 잘 봤고 질문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이 홍완표 배우님, 양현민 배우님 같이 이병헌 감독님 필모그래피를 이렇게 따라서 자주 좀 화면에서 뵐 수 있는 배우분들도 계시고 약간 한동희, 진주, 범수, 홍대처럼 이렇게 반복해서 자주 쓰이는 이름들이 자주 보여서 되게 영화 보면서도 반가웠습니다. 이런 배우분들과 이런 이름들이 감독님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인연이라서 자주 만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 영화 클라이맥스 부분에 그 날씨의 요정 노래를 삽입을 하셨는데 어떤 이유로 그 노래를 삽입하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그 배우분들은 저랑 이렇게 작업 많이 한 배우분들은 독립영화 준비하면서 같이 하면서 만난 배우분들이고, 사실 우리가 바랬던 거는 서로 바빠서 못 만나는 거가 목표였는데 그들이 별로 안 바빠요. 그래서 항상 스케줄 조율이 되고 개런티 상승폭이 너무 납득이 될 만하고, 아직까지 실패 과정 중에 아직 저희의 목표는 바빠서 못 만나는 거예요. 같이 작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들이 좀 더 노력해 주길 바라고. 사실 저도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같이 등장하는. 예, 뭐 어울리는 역할이 있으면 어쨌든 연기는 잘하는 배우들이니까 이제 연락을 드리면 이거 또 시간이 되는구나. 그 배우분들은 좀 바쁘지 않은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서로 바빠서 못 만나는 게 더 좋은 거죠. 근데 안 바쁘네요.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한동희 뭐 그런 범수 이름은 사실은 제가 시나리오 쓰기 싫어서 막 도망가잖아요. 작가들은 앉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막 쓸데없는 거에 시간을 엄청 보내요. 뭐 폰트 뭐 이렇게 수정 뭐 이렇게 해보고 뭐 이름 생각하면서 하루 보내고, 그거라도 하지 말자. 네, 그거 사실 이름이 뭐 어떻든 뭔 상관이야 사실. 근데 그렇게 시간 보내고 노동으로 느껴져서 노동량이라도 줄이자 하는 차원에서 친구들 이름을 썼는데, 이제 작품 수가 쌓여가면서 이제 너무 노출이 된 거죠. 그래서 다음 작품부터는 안 쓰려고 하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클라이맥스. 그 음악 감독이랑 많이 싸운 건데, 일단 정서적인 거였어요. 일단 스포츠 영화지만 스포츠 영화가 아니거든요. 클라이막스에서 누가 이길까가 궁금한 그런 스포츠 영화는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겨낼 건가에 대한 그 성장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음악도 좀 정서적으로 가고 싶었어요. 감정으로 자꾸 가고 싶었는데, 사실은 그 노래가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마이너 감성이 있거든요. 약간 대중 음악이라고 하기도 조금 어렵고, 저는 좋은데 그 음악이 영화 전반에 조금 깔려서 소개가 됐다면은 그렇게 나오는 게 생뚱맞지 않을 거라는 계산이 있었는데, 음악 감독님은 거기서 한 곡을 그냥 그냥 이거 가지고 좀 많이 싸웠어요. 근데 제 의견이 진 거죠. 그래서 이 흥행 실패에 대한 책임은 음악 감독한테 지금 떠넘기고 있어요. 생겨서 다행이네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음악이에요. 그런 음악들을 좋아하긴 해요. 근데 다만 대중적으로 약간 생뚱맞게 느껴질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고민은 했었어요. 네, 되셨죠? 그 앞에 분. 네, 우선 너무 좋은 영화 잘 봤습니다. 영화가 너무 재밌고 좋아서 질문할 거리도 너무 많았는데요. 좀 소략해서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에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도 간략하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스포츠 영화들은 대체로 선수들이 훈련을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과 마지막 그 최종 하이라이트가 되는 경기 장면이 어느 정도 대등한 비중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반면에, 이 드림이라는 영화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되는 경기마저도
조금 성장을 위한 수단처럼 보여졌는데 그렇게 설정을 하신 이유가 조금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번 작품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에서도 이제 이병헌 감독님 혹은 뭐 각본가로서의 이병헌 감독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 대사의 말맛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대사들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해서 창작해 내시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처음부터 스포츠 영화라고 접근을 하지 않았고요. 그 대회 취지를 본다면 승패가 아니라 어떤 숫자를 뭐 어떤 기록을 남겨가는 거가 아니라 완주가 목표거든요. 홈리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사회라는 이런 울타리 밖으로 살짝 밀려난 사람들이잖아요. 그 대회도 마찬가지로 밀려나지 않고 완주하고 이런 어떤 경쟁을 통해서 사실 밀려난 사람들은 경쟁을 하지 못하거든요. 울타리 밖에 있기 때문에. 근데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대회를 치른다라는 거는 일단 경쟁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기자, 뭐 우리가 몇 골을 넣어서 스코어 뭐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고 이게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 그 대회 취지가 그래요. 자활의 의지를 돕는 거거든요. 그 복돋는 건데 실제로 그 대회에 참가를 했던 분들의 자활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뭐 단 한 번의 기회라는 뭐 그 문구도 있는데 딱 한 번만 출전이 가능해요. 그런 그 대회의 그 룰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기회를 주려는 의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이건 스포츠 영화야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물론 준비는 스포츠 영화처럼 했지만 공을 통제한다라는 게 참 안 되는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애를 많이 먹었는데 일단 준비는 스포츠 영화처럼 했지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는 당연히 그냥 완주가 목적인 홈리스 드라마로 접근을 했던 것 같고요. 말맛은 참 이게 천재인가봐. 그게 어떤 잘 모르겠는데 저 수정은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한번 앉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약간 무식한 쪽이에요.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일단 작업을 시작할 때 맨 처음부터 읽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한 60페이지 정도 되면은 1페이지부터 다시 또 읽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게 저의 습관인데 시간이 이제 갈수록 오래 걸리는 거죠. 뒤로 한자도 못 갈 때도 많아요. 빨리 작품을 많이 내시고. 그러니까 무식하게 계속 이렇게 천재라서 그러죠. 수정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많이 써놓고 걷어내는 편이고 직접 해보고 이렇게 좀 리듬감에 대한 그 고민도 굉장히 직접 해보면서 좀 맞춰가는 편이고 수정하면서 재밌는 단어를 고쳐 끼기도 하고 계속 읽고 수정을 하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좀 오타가 없는 편이고 계속 읽으니까 오타가 바로 잡혀지고 뭐 이런 좀 무식한 편이에요. 무식하게 작업하는 편이에요. 뭐 취하기 나름이겠죠. 근데 뭐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 굉장히 작품성이 있다라고 늘 생각을 해왔어요. 지금 뭐 흥행이랑 작품성을 수익성이랑만 결부시켜서 이야기하는 거 조금 부끄러워하는 타입이어서요. 이병헌 감독님의 극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전 드라마 작가 중에 김수현 작가처럼 대사의 호흡이 굉장히 빠르죠.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고, 다만 지금까지는 이병헌 감독님의 작품을 좋아했던 제일 주된 이유를 꼽자면 일상을 크게 건드리지 않고도 사람들이 크게 삶에서 이렇게 느끼고 있는 고민거리가 잘 툭툭 건드려지지만 그거를 너무나 재밌게 풀어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드림이라는 거를 정말 좋게 평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감독님 작품 중에서 처음으로. 그 이유는 노숙자들의 사연들이 이렇게 픽스가 된 거를 보면 어떻게 보면 신파적인 요소가 아예 없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감독님께서 그거를 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아니면 눈물을 뽑아내기 위한 그런 용도로 수단으로 쓰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또 그런 수단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거라는 염려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퇴고하시는 과정 중에서 그런 걱정거리를 어떻게 판단을 계속 하시고 헤쳐나가셨는지 그 과정이 우선 궁금하네요. 그 부분은 우선 결과만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작가이자 감독인 저 개인의 실패예요. 뭐냐면은 전 감지하지 못했어요. 뭐냐면 지금 드림에 소개된 사연들은 제가 만들어낸 것보다는 그분들 만나서 취재하고 인터뷰하고 그 많은 사연들을 듣고 봤는데 사실 별다른 건 없어요.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주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영화에서 소개된 뭐 IMF, 뭐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 뭐 어렸을 때의 뭐 그런 뭐 빚보증 뭐 이런 건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그런 그 사연들 중에 하나씩 이제 가져다가 제가 사용을 했어요. 근데 뭐 딸과 헤어지는 것도 그래요. 실제로 제 취재를 통해서 그 사연을 제가 보고 이거를 사용하고 싶다, 이 사연을 소개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심파로 느껴지죠, 당연히. 그 정보 관객분들이 이 모든 정보를 알고 가서 볼 의무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대중영화로서 제가 좀 더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소개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른 방식을 취했어야 됐는데 제가 그 전에 그걸 감지하지 못했고 그거는 작가이자 감독인 저의 개인의 실패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안 좋고 막 뭐 당연히 심파, 국뽕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했던 그림들이거든요. 근데 이거 실제 했던 거예요. 왜 이걸 국뽕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전달 방식에 대한 제 착오였고 뭐 딸이랑 헤어지는데 그럼 뭐 울어야지 그럼 뭐 영통하자 이러고 헤어질 수는 없는 거고 그런 표현들이 좀 쉽게 생각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주 정확하고 친절하고 그렇게 설명이 되길 바랬고 전달하고 싶었어요. 온 가족이 아주 편하게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형태의 대중영화가 되길 바랬고 그만큼 많이 소개가 돼서 홈리스 분 뭐 비기슈 잡지 판매랄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소개가 많이 되길 바랬고 근데 대중영화 하는 사람이 어떤 그런 공익성을 생각하다가 조금 전달 방법에 있어서는 분명히 실패한 지점이 있는 영화인 건 인정합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됐기 때문에 딱 한 번만 이렇게 아까 저기 없으신가요? 여기 한 분만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코미디 영화 감독을 꿈꾸고 있는 학생으로서 이병헌 감독님 영화 되게 인상 깊게 많이 봤었습니다. 저는 영화 장르 중에서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희극 코미디 장르인데요. 이병헌 감독님은 스물부터 극한직업 그리고 드림까지 되게 많은 코미디 작업을 해오면서 어떻게 그 천만 관객을 웃길 수 있었는지 저는 코미디 장르를 쓰면서 저만 웃긴 시나리오를 되게 많이 적었는데 어떻게 그런 많은 사람들이 매료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은 게 있다면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 참 어려운 장르 같아요. 극장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이 오는 장르이기 때문에 항상 같이 뭐 시사회나 할 때마다 너무 쫄리고 두근두근하고 불발로 끝나는 씬들도 상당히 많고 죽고 싶죠. 근데 또 상영관마다 다르고 컨디션마다 다르고 웃음이 터지는 포인트가 굉장히 달라서 판단하기도 너무 힘들고 저는 내가 어떻게 그런 거 했지.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걸 그냥 좋아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코미디는 잘난 척 조금 못해서 약간 감각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잖아요. 이게 진심이 아니었어요. 진짜 안 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근데- 감독님 계속 아까 말했을 때 별로 그렇게 재밌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코미디를 어떻게 쓰시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많이 쓴다라는 말밖에 드릴 말이 없어요. 진짜 많이 쓰고 많이 수정하고 많이 생각하고 진짜 대사 한 줄을 쓰려고 며칠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결국에는 무식한 방법인데 또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코미디를 좋아하고 많이 봤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 습득된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고전 영화부터 코미디를 봐왔기 때문에 뭐 제 안에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그래서 한번 이 코미디로서 내가 얼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풀어볼게 하고 만들었던 게 바람이었는데 또 그렇게 마음 먹고 찍은 건 잘 안 되더라고요. 알아주는 사람들 별로 없고 감독님들만 조금 알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들이 저보고 잘했다고 할 때 위로 아닐까요? 망했구나 했어요. 그때 시사 이렇게 처음 시사를 했는데 감독님들이 이번 건 좋다고 야 이거 그때 이거 망했다 하는 생각이 관객들과 코드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나는 이 장르를 정말 좋아해. 그러면 당연히 공부를 하게 되고 찾아보게 되고 사실 영화라는 게 제일 큰 공부는 영화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 장르를 가장 많이 봐왔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이렇게 얘기를 더 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이제 없는 그런 관계로 이게 아쉽지만 여기까지 GV는 진행하도록 하고 우리 황영미 교수님 인사 마무리를 지어주겠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너무 재밌죠? 네. 아쉽네요. 좀 빨리 끝내기가. 네. 네, 영화가 좀 길어가지고, 네. 지브이가 조금 늦게 시작해서 지금 9시가 넘었기 때문에, 아쉽게도 또, 이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 좋은 시간, 또, 영화 드림에 대한 기억, 뭐 이런 것들도 간직하고 댁으로 가시고요. 그리고 또 이 GV 시간에 우리가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름 세미나, 여름 GV는 끝내고요. 이제 가을과 겨울에 또 좋은 감독님들 또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